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005% 상승을 기록하면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 직전주 같은 경우 2.52% 하락하면서 2주 연속 낙폭을 키웠는데요. 리츠 시장의 하락세는 진정됐지만 전주에 이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고 또 대형주를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자금이 이동하면서 한국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츠 역시 이 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아울러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리츠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화가 쉬운 대형 리츠들 매도하면서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리츠들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졌지만 또 지난주에 진행된 상장 리츠의 유증 측량 결과를 보면 투자자 모집에 성공을 하면서 전반적인 리츠 투자 심리는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 지표는 미국의 물가 지표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모두 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이처럼 CPI와 PPI 두 물가지수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미국의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CPI와 PPI를 보면 아직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 어떤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어떤 변화는 아니었던 걸로 이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9월 달에 이제 미국이 연준이 빅컷을 했던 9월 달 이제 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당초 시장에서는 지난 9월 이제 FOMC에서 미셸 보우먼 이사만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반대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실제로 이제 회의록을 공개해 보니 다수의 연준 간부가 0.5%포인트 금리 인하에 반대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이제 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하가 다소 성급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두 달여 만에 다시 4%로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9월 공용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한국에서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지난 11일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는데요. 2021년 8월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이후에 38개월 만에 이제 금리 인하로 통화 정책을 전환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금리 정책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리츠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소비 지표가 발표되는데 최근 이제 미국 경제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비중이 큰 소비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리츠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1개 리츠가 상승하고 8개 리츠가 하락을 했습니다. 프랑코 더원 리츠가 한 주 동안 3.09% 올라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지만 또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마이너스 3.96%를 기록했고 D&D 플랫폼 리츠는 마이너스 3.62% 그리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마이너스 3.13%를 기록하면서 3% 이상 하락하면서 이제 리츠별로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매일매일 주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고요. 시가총액 1위인 SK리츠 같은 경우에도 7일에는 2.04% 상승했다가 또 바로 다음 날인 8일에는 마이너스 4.979%를 기록했으며 또 바로 다음 거래인 10일에는 다시 4.82% 상승한 이후에 11일에는 마이너스 1.0%를 기록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ESR 캔달스퀘어 리츠, 그리고 롯데 리츠,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와 같은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전개가 됐는데요.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7일과 8일에 각각 마이너스 3.33% 그리고 마이너스 1.88% 기록하면서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또 10일과 11일에는 각각 1.75%와 3.45% 오르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이제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대형주 위주로 변동성이 컸던 것은 이제 외국인 수급에 따른 영향과 또 타리츠 유증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화가 쉬운 대형주를 위주로 매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실제 최근에 이제 한 리츠 펀드 매니저는 최근 이제 대형주대 주가 변동이 커진 이유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죠. 기관들을 중심으로 그간 주가 상승폭이 컸던 대형 리츠를 매도해서 유증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리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과 이제 유증을 진행 중인 리츠대 주가가 전반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최근의 어떤 리츠 시장의 흐름인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성장이 정체되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소형 리츠들이 뒤처지는 모습,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상장된 리츠 중에서 시총이 가장 낮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난 10일에도 또 장중에 2225원까지 하락해서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아울러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와 미래에셋 맵스 리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도 주가가 3,000원 이하 그리고 4,000원을 간 넘기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이제 최근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리츠는 이제 대형주의 변동성이 컸고 또 유증을 앞둔 진행 중인 리츠들도 변동성이 컸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리츠 시장의 양극화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에 유증을 보면 또 리츠 투자 심리는 개선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와 코랑코 라이프 임페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100%를 넘기면서 투자자 모집에 성공을 했습니다. 둘 다 이제 10월 7일부터 8일 양일간 진행을 했는데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유증을 통해서 320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는데 구주주 청약 경쟁률이 111.52% 기록해서 계획했던 대로 자금 모집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도 구주주 청약 경쟁률이 105.96%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이제 삼성 FN 리츠가 이제 지난 9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이제 구주주 유증 청약을 했는데 당시 경쟁률도 이제 106.9%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유증을 진행한 리츠들의 구주주 청약 경쟁률은 모두 100%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리츠 투심이 개선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여러 리츠대 유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오는 10월 말에, 그리고 롯데 리츠와 하나 리츠는 11월 초 중순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일에 명동 M빌딩 편입을 위해서 764억 원 규모의 유증을 추진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 소식도 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 상당히 최근에 좀 어려운 종목이죠. 여러 이제 투자자들이 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일에 장중에 3,110원까지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 후반이 가면서 좀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리파이낸싱을 앞두고 이제 JR 글로벌 리츠가 3,500억 원 규모의 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지난 10일에 1,000억 원 규모의 1년 만기 단기 사채와 2,500억 원 규모의 2년 만기 단기 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번 사채 발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는 12월 31일자로 만기 예정인 벨기에 파이낸스 타운 선순위 담보대출 7,239억 유로 중 일부 금액을 국내 조달을 통해서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고, 금리는 발행 시점에 시장 금리에 맞춰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SK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SK리츠 주유소 매각 소식인데요. 지난 8월 달에 이제 전국에 위치한 31개 주유소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6개 주유소 매각이 결정됐다고 이제 지난 8일에 밝혔습니다. 거래는 12월에 최종적으로 완료될 예정이고, 총 매각가는 260억 원인데 매각 원금을 제외한 차익은 주주들에게 환원할 예정입니다. 배당금은 내년 2분기께 지급될 예정이고,
SK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도 이제 주유소 자산을 매각하고 처음으로 매각했죠. 작년에 2개를 매각했고 이 매각 차익 약 150억 원을 이제 특별 배당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